자, 그 조금 전까지는 뭐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글쎄요. 조금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입니다. 이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이 처음으로 터트려진 곳, 바로 이곳이죠. 이 SNS 한 채널에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건모 씨와 장지연 씨를 연결해 준 사람이, 네. 서로를 소개해 준 사람이 세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우리 많이 궁금했잖아요.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요, 강용석 씨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아, 3명이나 주선해줬어요, 만남을? 예, 세 명이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강용석 씨 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강용석 씨가 터뜨렸습니다. 어허. 예,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네. 또 다른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저기 강용석 변호사 부인이 소개시켰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이게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이진호 전 스포츠 조선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그 과정을 알렸고 내용까지 네. 공개를 했습니다. 녹취 파일 그리고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네. 문자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겁니다. 아, 그 문자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네, 이 이진호 기자가 이렇게 장지연 씨에게 물어봅니다. 네. 혹시 이 김건모 씨와 장지연 씨를 엮어준 세 사람 중에 강용석 씨 부인이 있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맞다. 실제로 소개를 해준 사람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저건 재구성한 거죠. 그 문자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인정을 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 저희가 잠시 뒤에 다룰 텐데 네. 뭐 소개를 하면 서로 뭐 이제 주고받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장지연 씨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조금 특이하다고 그럴까요? 두 사람, 김건모 씨와 장지연 씨를 소개시켜준 사람, 관여한 사람이 3명이나 된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건모 씨와 장 씨를 이어준 게 총 3명이다. 이 3명이 누구냐? 앞서서 말씀하신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 그리고 가수 이현우 씨의 아내, 그리고 장 씨의 지인 이 3명이 김건모 씨와 장 씨를 이어줬다는 것이고요. 3차례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선했다라고 합니다. 3차례 적극적 만남 주선했다는 것도 또 특이한데 그러면 그 3차례의 구체적 시기도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5월입니다. 그러니까 강용석 씨의 부인, 이현우 씨의 부인, 그리고 장지연 씨 등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때 모임의 인근에서 하고 있던 김건모 씨 콘서트 뒤풀이에 초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뒤풀이에 있던 콘서트 스텝에 따르면 한 40여 명 정도가 뒤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 4분이 나타나니까 다 쳐다보게 됐다. 근데 그 여자분 셋, 아까 말씀드린 강용석 씨 부인, 이현우 씨 부인, 장 씨의 지인이 김건모 씨에게 장지연 씨를 소개시켜줬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고요. 네. 일주일 후에 또 강남 설해마을에서 2차례 모임 주선이 있었고 네. 세 번째에는 지인을 동반해서 김건모 씨의 자택에서 만남이 있었는데 이때 세 여성이 김건모 씨와 장자연 씨의 만남에 동석을 했다는 거예요. 장지연 씨. 매단 장지연 씨의 만남에 동석을 했고 아하.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고인이 되신 김건모 씨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선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아, 김건모 씨와 장지연 씨의 만남, 그 과정 러브 스토리가 궁금했는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요. 최진봉 교수님. 예. 무슨 명품백이네. 3천만 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전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이진호 전 기자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했던 얘기를 지금 네.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지금 이진호 기자가 얘기를 했냐면 이 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입에 올린 사람이 바로 강용석 씨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인 A 씨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씨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선남 선녀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주고 명품 가방을 사례로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 명품 가방의 가격이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뉘앙스로만 보면 마치 이거 이어준 사례로 3천만 원짜리 명품을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뉘앙스를 보이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분명한 건 최진봉 교수님도 그걸 강조하셨지만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지금 아닙니다. 뭐 네, 그건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고 지금 유튜브 진행자가 이런 말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좋아. 김건모 씨와 장지현 씨를 소개시켜주는 3인방 중에 한 명이 강용석 변호사의 부인이 있어.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귄다는 언론 보도는 강용석 씨가 운영하는 뭐 유튜브가 단독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그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진호 기자가 이 점에 관해서도 밝히긴 했는데 그 내용이 제보자에 따르면 김건모와 장지현의 결혼 단독 보도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하길 바랬는데 타사에서 먼저 보도되는 바람에 장지현과 강용석 변호사의 아내 간 감정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추정이에요. 진짜로 감정이 상했는지는 지금 이진호 씨라는 사람이 이랬다더라 라고 하고 있지 지금 강용석 씨가 진짜 또 강용석 변호사 부인이 감정이 상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일파만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은배 팀장님,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와중이 지금 김건모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나와서 아마 더 관심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9일 날 고소를 했고요. 12월 14일 날 피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경찰관 직무 규칙 보게 되면은 경찰관들이 보통 2달 정도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2달이 넘어가 버리면은 검사 지휘 받아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2달이면 2월 달에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아하. 그럼 일단은 피해자 진술을 받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또 관계자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네. 받고 또 아마 피해자가 자료가 있다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제출했을 거예요. 네. 그 서류를 검토하고 어느 정도 증거 확보되게 되면은 네. 김건모 씨를 소환할 건데 그러면 2달이면은 2월 중 초순 아닙니까? 어허. 그 전에 소환을 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은 연장을 받은 다음에 제주에 받아서 연장 받은 다음에 3월 달에 넘길지 제 생각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면 아마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설은 넘기겠네. 왜냐면 설 전에 부르기는 좀 애매할 수도 부담스럽기도 있죠. 네, 예. 어쨌든 설은 넘어가고 2월쯤에 부를지는 한번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할 텐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김건모 씨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그걸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글쎄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요즘 뭐 포토라인도 안 서잖아요, 분위기가. 어쨌든 만약에 소환된다면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글쎄요. 그런 모습이 안 나가기를 좀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규칙을 바꾸면서 이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 됐고요. 이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개 소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포토라인을 네. 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가 기자들 앞에서 내 입장을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김건모 씨가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까지 밝혔던 입장에 비하면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아마 경찰 조사를 다 받고 어느 정도 조사가 좀 마무리된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소환될 때에는 카메라 앞에 설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요. 뉴스파이터가 늘 이 사건, 이 얘기 다룰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타부터 지금은 단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경찰의 수사,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